오늘 고성호 칼럼은 엘리트는 아무나 하나. 네,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선우휘의 아들이죠. 뭐 우파 농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선우정 칼럼은 제가 꼭 빼놓지 않고 보는 칼럼인데 좀 어렵게 썼어요. 예, 처지가 처지가 어려운 모양이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국민의힘의 초엘리트들이 반극우연대라고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그거 웃기지도 않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예, 국민의힘의 초엘리트라고 하는 용어에서부터 아주 시니컬한 느낌이 납니다. 니것들이 엘리트라고? 뭐 이런 주로 뭐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판검사하고 그리고 쉽게 뭐 3선, 4선, 5선 해먹고 있는 자들을 아마 초엘리트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4선, 5선, 뭐 3선, 4선, 5선 저것들 말이죠. 또 국민의힘의 12개 광역단체장들이요. 예. 그거 말이죠. 전부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정말 박근혜 대통령 치맛자락 붙잡고 그냥 공천받아서 선거 같지도 않은 선거 해가지고 4선 5선 된 자들입니다. 대부분. 영남권의 4선 5선이 무슨 개인 경쟁력이 있습니까? 또 지금 12개 광역의 단체장 하고 있는 서울시장부터 시작해서 이것들 지금 단체장에 당선된 선거가 2022년 6월이거든요. 2022년 5월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치른 선거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의 힘으로 윤석열 대통령 바짓가랑이 붙잡고 당선된 자들이에요. 무슨 개인 경쟁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무리지어 있는 데가 국민의힘이고 거기에 어쨌든 다선이면서 뭐 원내대표 했다가 비대위원장 했다가 당대표 했다가 또 원내대표 했다가 하면서 이 노른자이를 독식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을 아마 초엘리트라고 아주 냉소적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웃기지도 않게 반극우연대를 지금 결성하겠다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반극우연대의 그 두목 이게 이제 한동훈이죠. 지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유승민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안철수니 조경태니 이 허접한 것들을 불러다가 주진우까지 줄 세워가지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네가 자꾸 반극우연대 반극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제 선우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말 계엄은 당혹스러웠다. 뭐 다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밤 10시 지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있었으니까 다들 당혹스러우셨을 겁니다. 선우정도 솔직하게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년 말 계엄은 당혹스러웠다. 그런데 그 계엄만큼이나 당혹스러웠던 현상이 그 후에 나타났는데 그게 탄핵 반대 시위였다. 탄핵 반대 시위, 윤 어게인 시위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만큼이나 당혹스러웠다. 이해가 잘 안 됐다. 그러면서 2월 8일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부산역 집회 후에 동대구역 집회가 있었는데 그 대구 집회를 얘기합니다. 2월 8일 대구 집회는 좌우를 통틀어 계엄 이후 최대 규모로 커졌다. 내 주위에도 대구로 간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대 석좌교수, 개척교회 집사, 백수 친구들까지. 근데 그들은 적어도 내가 알기로 그들은 극우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열기는 무엇인가? 극우들이 모여서 한 집회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열기는 무엇인가? 현장에서 참여자들을 만났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이재명에 대한 혐오, 민주당 줄탄핵에 대한 반감, 사냥개처럼 달려든 경쟁적 수사와 절차적 불의에 대한 역겨움이 그들을 광장으로 나오게 했다.
참여자들도 아주 다양했다. 기득권자, 뭐 우리 사회에서 네로라 하는 이 기득권자들도 많이 나왔고, 또 소외된 노년, 거기에 부모 세대의 이익 독점과 강남 좌파의 위선을 증오하는 2030 청년들, 또 동성애 같은 현상을 문명적 타락으로 보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 거대 괴물로 커진 중국을 혐오하는 체험적, 이념적 반중 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다. 그걸 어떻게 극우라고 한마디로 꼬리표 붙일 수 있냐. 국힘 엘리트, 초엘리트들은 이 열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듯하다. 탄핵 심판 후에 반대 시위는 거품처럼 부서졌다. 한 줌의 정치 세력만 남았다. 극우만 남았다. 그들만 털어내면 중도는 우리한테 올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러면서 트럼피즘 얘기를 합니다. 좌파에도 포퓰리즘이 있다면 우파에도 정치적 포퓰리즘이 있다. 그건 또 다른 면에서 대중의 열기다. 이건 트럼프가 시작한 게 아니다. 197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된 우파 대중운동이다. 그리고 이거를 한국의 보수 엘리트들이 입만 열면 따라하고 싶어하는 헤리티지 재단이 주도했다. 헤리티지 재단이 발간하는 보수 지침서, 리더십 지침 서문, 이거는 누가 읽어도 극우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정도의 호전적이고 아주 강력한 자유파의 출사표 같은 선언이다. 그게 우파 대중운동이다. 그러니까 선우정은 지금 그 우파 대중들을 껴안지 못하고 무슨 놈의 보수 얘기를 하냐. 무슨 놈의 보수 엘리트라고 너희들이 큰소리 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서울법대, 서울의대 출신 엘리트들은 좌파 포퓰리즘 정치를 끝내고 싶을 것인데 그들보다 먼저 망하는 것이 당신들의 그 이른바 순결한 초엘리트주의다. 뭐 이렇게 아주 시니컬하게 논평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트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중적 반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트라는 개념 자체가 대중과 엘리트를 구별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엘리트의 산실이라고 부르는, 지금은 평범한 학교가 됐습니다만 경기고등학교에 시험을 봐서 입학한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3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경기고등학교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에서 후배들, 후학들을 가르치시는 우리 동문 선배님들한테 정말 귀에 못이 박히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엘리티시즘을 버려라는 겁니다. 엘리티시즘을 버려라. 경기라고 하는, 경기 출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 이 엘리트라고 하는 일종의 그 증표가 되는데, 그 엘리티시즘에 빠져 있으면 너네는 아무 일도 못한다. 그거부터 버려라. 이거를 한두 분이 아니에요. 경기 출신의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저희들을 훈육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선생님도 계십니다. 야, 니가들 머리가 좀 좋아? 그래. 머리 나쁜 놈은 도둑놈이 돼도 그냥 좀도둑이 되는데, 너희들 같이 머리 좋은 놈이 도둑놈이 되면 나라를 등쳐먹어. 내가 너네 같이 나라 등쳐먹을 도둑놈 될지도 모르는 너희들을 왜 내가 가르치냐? 그냥 놀자. 좀 극단적인 예지만 이런 선생님까지 계셨어요. 제가 한 40년 정치평론 하면서 웬만한 정치인들은 뭐 다 좀 만나봤습니다. 뭐 대통령 후보, 뭐 당 지도부, 또는 정말 젊고 미래가 촉망된다는 젊은 정치 신인들 뭐 두루두루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 지도자,
수준에 가 있는 정치인은 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뭐 제 기준이 높다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냥 머리 좋은 정치인은 뭐 더러 만나봤습니다. 천재라고 불리는 정치인도 제가 더러 만나봤어요. 정치권에 돌아다니는 3대 천재, 뭐 천정배, 고승덕, 원희룡, 뭐 제가 다 잘 압니다. 근데 머리 좋다고 엘리트입니까? 머리 좋다고 지도자예요? 그러면 국회의원 시험 봐서 뽑지, 대통령 시험 봐서 뽑지.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자, 제가 제 기준대로 정말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치 지도자와 정치꾼은 스테이트먼과 폴리티션은 세 가지 점에서 다르다. 첫째, 스테이트먼, 정치인, 정치 지도자는 사익보다 공공의 이익을 앞세운다. 그런데 폴리티션은 지가 무슨 소리를 해도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앞세운다. 이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다. 자, 공익보다 사익을 앞세우는 자들이 지금 여야 막론하고 정치판을 주름 잡고 있다. 이것들이 정치 기득권들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쌍권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유승민이다. 그래서 그들은 내 기준으로는 스테이트맨은 절대 못 된다. 정치 지도자는 절대 못 된다. 정치꾼, 정치 몰입의 일뿐이다. 둘째, 지도자와 이 정치 몰입의 정치꾼의 두 번째 근본적인 차이는 대중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지도자는 대중을 존중합니다. 대중과 함께 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대중과 함께 가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대중의 소리와 자기 생각이 다를 때는 대중의 소리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대중의 소리를 따라가려고 노력해요. 반면에 정치꾼, 폴리티션은 대중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용해 먹고 버려도 괜찮은 대중으로 생각해요. 표가 되면 누구라도 다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 해갖고서 쭉 불러 모으고 끝난 다음에는 언제 봤다는 듯이 돌아서 버립니다. 대중은 정치꾼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력을 잡는 수단에 불과해요. 대중에 대한 어떠한 존경도 없고 존중도 없어요. 이게 두 번째 차이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는 겸손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자기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아요. 열려 있어요. 그런데 폴리티션, 정치꾼들은 독선적입니다. 니가들이 뭘 알아? 내가 절대적으로 오라. 그래서 공산당은 전부 다 정치 몰입의 정치꾼들입니다. 좌파 끝들은 전부가 다 정치 몰입의 정치꾼들이에요. 대중을 이용이나 하고 수단으로 삼지 언제 진정으로 대중의 뜻을 살피고 대중을 존중하고 그럽니까? 저것들이. 국가의 이익, 국민의 이익보다 자기 계급의 이익과 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좌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 정치의 제일 큰 문제는 진정한 정치 지도자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전부 정치 몰입의 정치꾼들만 득실득실해요. 치장을 어떻게 했나의 차이에 불과해요. 전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앞세우죠. 대중을 목적으로가 아니라 수단으로 씁니다. 그리고 오만하고 독선적이에요. 이런 정치 몰입의 정치꾼들이 여의도판을 꽉 메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는 가기가 싫어요. 너무 구린내가 많이 나. 이거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정치혁명이에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지 못하면 한국 정치는 절대 이류커녕
삼류도 못 돼요. 저는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정치 빅뱅, 정치 혁명이 필요하다고 40년 동안 떠들었어요. 떠들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직접 나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르렀어요. 그 시점에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입니다.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과연 지도자감이 있는가? 아니면 그럴듯하게 치장했을 뿐 여전히 국가와 국민보다는 지 개인을 먼저 생각하고 대중을 존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업신여기고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열려있는 것처럼 폼은 잡으면서도 독성과 아집 속에서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꾼들을 솎아내고 걸러내야 됩니다. 내일 있을 장동혁과의 자유우파 연합 생방송 그리고 이번 주말로 예정되어 있는 김문수와의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생방송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들과의 자유우파 연합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다른 거 다 떠나서 진짜 지도자냐 아니면 정치꾼이냐 정치 몰입이냐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가려내시기를 바랍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